외부로 도는 거죠. 비 오는 날은 내부로 도는 거죠. 눈 오고 추우면 내부로 돌고, 그 다음에 날씨가 좋아 그러면 외부로 도는데 책을 항상 건축주가 책이 엄청 많대. 이현웅님을 톱밥 만드는 게 그래서 저희가 일지 숫자가 있어요.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열입니다. 오늘도 은퇴 후 살고 싶은 쩌는주택 스웨덴 또 갑니다. 중정집. 저번 시간에 중전집에서 또 중정집입니다. 중정 미음자. 대한민국의 이제 전통 한옥이 뭐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미음자집 이렇게 해가지고 중정의 사이즈가 좀 더 커요. 이건 좀 큽니다. 커서 4개의 박스가 중정을 둘러싸고 있는 집인 거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중정집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쁘긴 해. 그 다음에 이제 건축의 이제 공간, 그 다음에 그런 공간의 풍요로움, 그 다음에 외부도 있지만 내부의 뷰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외부의 뷰도 있지만 내부의 뷰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엄청난 공간들이 사실은 장점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이게 공사비 문제도 있고 공간 활용도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비용 관리 표피 면적이 많잖아. 표피 면적이 이면도 있고 이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목적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해볼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의 경우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건축가가 건축주를 위해서 도서관 집이야. 도서관 집. 그래서 뭔가가 도서관 같은 공간, 도서관 같은 집을 짓고 싶은 거야. 그래서 목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는 거죠. 제가 이 전 시간에 경사가 졌으니까 이 뒤에 있는 실들을 빛을 주기 위해서 가운데 중정을 한 것처럼 이 집은 집 자체를 도서관 같이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유가 확실히 있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4개의 박스가 있는 겁니다. 4개의 박스가 있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면을 보면 잘 모르니까 이렇게 모형을 볼게요. 그래서 4개의 박스가 하나, 둘, 셋, 4개의 박스가 있습니다. 4개의 박스가 있고 여기를 복도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당이 있고 여기다 온실을 하나 딱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도 면적이 장난이 아니다. 근데 이게 어찌됐든 뭐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길인 거야. 도서관. 그러니까 하루 종일 빙글빙글 돌 수도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계속 걷는 겁니다. 추운 날 뭐 이렇게 계속 걷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점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에 빙글빙글 돌면서 이 경치도 보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다 여기가 이제 거실이거든요. 거실, 여기는 작업실, 여기는 방두개, 여기는 주방. 이렇게 복도를 돌다가 이렇게 하고 여기 갔을 때 뷰, 여기 앉았을 때 뷰, 이런 게 엄청난 그 건축적으로 그냥 다양한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이제 브릿지 개념인 거죠. 브릿지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방하고 여기 거실 존이 있습니다. 주방 존에는 이렇게 온실을 하나 딱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컨셉이 이제 요새 같은 집인 거죠. 요새 같이. 그래서 여기 요 가운데 아늑한 마당, 숨어있는 내 마당이 있다. 뭐 이런 개념인데 어찌됐든 공간 효율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집이 커졌어. 62평입니다. 방 2개, 거실, 주방, 작업실 하나가 62평이에요. 꽤 크죠. 커질 수밖에 없잖아. 복도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요 복도를 통해서 빙글빙글 도는 거죠. 그래서 복도를 통해서 복도에다가 책장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가 도서관이야 그러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도죠.
여기에 이제 책장들을 놓은 거죠. 벽에다가 책장들을 놔서 여기서 보면 오 도서관 아닙니까? 도서관 아닙니까? 뭐 이런 느낌이 나게 디자인을 한 거죠. 이번님 이거 보세요. 책을 들고 산책을 하십니다. 책을 들고 산책을 하시는 거죠. 마당이 있습니다. 마당이 있고 블럭 벽돌 블럭으로 했는데 되게 이쁜데? 이쁩니다. 어쨌든 블럭을 해서 외부는 이제 데크도 있죠. 그러니까 내부에 복도도 있는데 외부에 복도도 또 있어. 그래서 날씨 좋은 날은 외부로 도는 거죠. 비 오는 날은 내부로 도는 거죠. 눈 오고 추우면 내부로 돌고 그다음에 날씨가 좋아 그러면 외부로 도는데 책을 항상 건축주가 책이 엄청 많대. 엄청 많다. 그래서 평면도 볼게요. 평면도 보시면 요게 그 복도입니다. 이 복도 폭이 1.6 복도를 뺑글뺑글 도는 거죠. 뺑글뺑글 돌면서 여기다 책장 사방에 책장을 놓은 거죠. 사방에 책장 여기 작업실은 거의 책장을 꽉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중정 유리죠. 이 사면이 다 유리입니다. 사면이 다 유리입니다. 춥고 덥겠죠. 여기 안에도 또 이렇게 여기가 또 빙글빙글 도는 거죠. 빙글빙글. 그래서 책을 들고 산책하는 집이야. 이게 내 인생의 목표야. 무조건 그게 더 중요해. 제일 중요해. 중요하니까 그 목표를 달성한 집입니다. 그래서 절대 책 들고 산책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왜? 그 목적에 맞게 지은 집이기 때문에 책을 들고 이렇게 책을 들고 걸어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안 가면 안 돼. 어쨌든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서 여기에 이제 현관이 있습니다. 메인 엔트런스 현관이 있고 2m에 3.7이면 꽤 큰 현관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1800에 2m 이제 창고가 있고 여기에 이제 변기에 손 씻는 화장실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뭔가 다 박스 3m에 3.7m에 현관과 창고와 화장실이 세트가 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조는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가 주방인 거죠. 주방. 근데 여기는 복도가 열려 있으니까 복도까지는 어쨌든 쓸모가 있죠. 복도까지는. 이걸 한번 칠해볼까요? 복도까지는 이렇게 영역을 쓰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게 복도로 볼 수 있냐는 아니죠.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거실인 거죠. 이렇게 복도 면적이 점점점 줄고 있다. 복도 면적이 점점 줄고 있다. 그 다음에 작업실도 마찬가지. 여기까지가 작업실로 볼 수 있잖아요. 작업실로 볼 수 있죠. 그러면 복도 면적이 생각보다 별로 요만큼 요밖에 없네. 여기는 방이야. 방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방 2개. 3.2에 3.7m에 방 2개가 있고 가운데는 거의 운동장 같은 2.6에 3.7에 목욕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세면대가 있고 변기, 세면대, 옷장 같아요. 옷장, 샤워부스, 욕조, 샤워부스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3.6에 1.7이니까 거의 5.3m의 박스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거실, 여기는 주방, 여기는 온실, 여기는 이제 외부 이제 데크인 거죠. 그래서 빙글빙글 돌지만 최대한 이렇게 복도를 줄여서 실을 만들겠다. 여기를 뭐 닫을 수도 있죠. 딱딱. 여기 문이 사실 있습니다. 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닫을 수 있게 못 가게, 못 돌아가게. 나 여기 작업해야 돼. 그러면 방문을 양쪽에 2개를 닫아야 됩니다. 2개를 닫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요 작업 공간은 여기도 문이 있고 여기도 문이 있죠. 이렇게 공간을 가둘 수 있게 한 겁니다. 여기는 거실이니까 여기도 주방이니까 여기만 이제 닫은 거죠. 그래서 사진 볼게요. 보시면 요 중정에서 외부에 데크가 돌고 있죠. 중정에서 이제 주방을 보고 있는 거죠. 요거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열면 이렇게 내부가 주방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방 공간인 거죠. 요 박스 이 박공을 살린 거죠. 살려서 요 공간을 만들었는데
벽난로가 특이하더라고. 벽난로가 여기다 짠 거죠. 벽난로 높이에 맞게 이 콘크리트로 그리고 상판을 놓은 거죠. 그래서 야, 이 벽난로 여기다 껴놨어. 야, 대단하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온실로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온통 유리창이 많아요. 유리창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좀 나. 온실이 있으니까 온실에 있는 거대한 유리창이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나. 근데 여기가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가 온통 유리거든요. 요 내면이 온통 유리입니다. 온통 유리. 요 디테일도 재밌어요. 나무 디테일이 이렇게 옛날 방식이죠. 이게 못을 이제 뭐 못을 박고 이런 게 아니라 나무 못이죠. 나무 못을 이렇게 박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옛날 방식인 거죠. 여기는 이제 요 거실입니다. 요 거실도 박공으로 이렇게 해서 공간을 이제 작업실. 요게 작업실. 공간을 살리고 여기 최대한 책장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거실. 여기 거실인데 거실 가운데 벽난로가 이렇게 있죠. 벽난로였고 여기 콘크리트 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닫을 수 있어요. 작업실 가는 길이죠. 닫으면 여기가 이제 딱 구분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는 거실인 거죠. 거실이 이렇게 거실을 쓰는 거죠. 주방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어찌됐든 거의 이제 이게 픽스 창이죠. 픽스 창이 대부분 많습니다. 픽스 창을 열리는 창만 이렇게 문을 단 거죠. 나머지는 나무에 유리창을 끼운 거다. 앞뒤로 이제 나무를 낀 거죠. 나무 프레임이죠. 바깥에도 나무 프레임이죠. 그래서 처마가 있다. 처마를 어쨌든 요 위부도 처마가 있어야죠. 처마가 있어야지 그나마 햇볕을 막아주고 여름에 햇볕을 어느 정도 막아줘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창이 너무 많다. 화장실입니다. 화장실도 문 열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스웨덴 도서관집 중정집을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하지 마세요. 근데 꼭 이유가 있어야 돼요. 꼭 나는 어쨌든 이 중정에 하루 종일 빙글빙글 돌겠다. 책을 보면서 목표가 확실해. 그런 목표가 있으면 져야지. 져야 되는 게 맞죠. 디자인은 높은 점수 줬어요. 이쁘잖아요. 이쁘긴 해. 이쁩니다. 사실은. 이쁘네. 목줄택이고요. 이런 박스 4개가 박공이 있는 박스 4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뻐요. 이쁠 수밖에 없죠. 공간이 뭐 이렇게 울퉁불퉁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디자인이 이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공사비가 많이 들죠. 관리도 어렵고 그다음에 평면도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쁘기만 하다. 편리성은 떨어지죠. 불편하겠죠. 아무래도 이게 모르겠어요.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의 그 집에 대한 삶의 공간의 다양함, 뭐 확장성 이런 거를 원한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는 집은 아닙니다. 가성비는 1.2, 가성비는 당연히 떨어지죠. 왜? 표피 면적이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이 유리가 너무 많다. 아무래도 이거를 내면을 갖다가 벽을 많이 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1.4 오늘의 스웨덴 이틀 연속으로 스웨덴 중정집 첫 번째 어제 집은 이유가 있었죠. 그 정도 중정은 뭐 할 수 있는데 이건 너무 크다 보니 아무래도 복도가 많다. 그러다 보니 방 2개 거실 주방 주방이 지금 62평이 됐습니다. 62평. 그래서 아이디어는 1.3. 어쨌든 땅도 커야지. 땅도 커야 돼. 아무래도 이게 요 깔려 있는 이 중정 마당이 20평입니다. 20평. 이것만 20평이에요. 제가 항상 여기 20평 안에다가 방 2개 거실 주방 화장실 하나 맨날 만들고 있는데 요 가운데 중정 마당만 20평이면 이 땅이 이 깔고 있는 땅 면적이 얼마나 큽니까? 큰 집인 거죠. 그래서 6.9 높은 점수는 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스웨덴 도서관 집이었습니다. 도서관처럼 만들다 보니 중정이 커진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